제가 오늘도 여러분께 참고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가 보통 유튜브에 보면 개인회생이 잘 되는 경우 몇 가지, 개인회생에 필요한 요건, 절차와 기간 이런 영상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런 영상들도 좋은 영상이긴 하지만 그걸 보고 돌아섰을 때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재판이라는 게 워낙 절차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예시를 봐야지 이해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참고 사례를 굳이 많이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 중에 어떤 거라도 괜찮으니까 참고 영상 4-5개 정도만 보시면 나의 조건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아, 나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이 정도 조건으로 채무 탕감을 받았구나. 나보다 조금 안 좋은 상태인데 이 정도 조건으로 채무를 탕감받았으니까 나는 저거보단 낫겠지. 나도 저거랑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재판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비교하면서 금방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 사례를 많이 올려두었습니다. 자, 오늘 참고 사례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런 것인데요. 채무자가 자기 유리한 법원에 신청을 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주식 코인으로 탕진한 게 많으면 서울이나 부산 법원에 신청하고 싶잖아요. 거기가 주식 코인에 대해서 관대하니까. 또는 배우자가 재산이 좀 있는 경우에는 서울이나 수원이나 부산이나 이런 법원에 신청을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광주 법원이 금지 명령을 안 내려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으니까 서울 법원에 신청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나 유리한 법원에 아무데나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근데 좀 찾아보시니까 이게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있어야 관할이 결정된다고 하네? 그러면 내가 서울에 살진 않는데 내 친척 중에 누가 서울에 사니까 내 그 집에 전입신고만 대충 한 개 걸쳐놓고 신청하면 되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계좌가 압류돼서 현금으로 월급 받는 분들이 있죠. 계좌가 압류돼서 현금으로 받든 그 사장 개인적 사정 때문에 현금으로 받든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어떻게 도대체 증명을 해야 되냐? 직장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참고사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참고사안은 이분이 채무가 발생한 이유가 가족 병원비하고 생활비거든요. 채무자의 아버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병원비 같은 거를 채무가 많이 늘었을 거고, 또 이분의 형님께서 사업이 잘 안 되셔가지고 조카 생계비도 자기가 지원해 준다고 채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리신 거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네요. 요즘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조카 생활비까지 보태주고 이렇게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기 빚까지 내가면서 부모님하고 형님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셨다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이분이 맨 처음에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관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서울에 자기가 소유하는 집이나 자기 월세집은 없었고 다만 사촌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나는 서울 사니까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겠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그 집 사촌 집이라면 사촌한테 확인서 한번 받아와 봐라,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계셨거든요. 법원 입장에서는 딱 의심이 되잖아요. 직장이 없으면서 변제한다고 개인회생 하겠다고 거짓말한 게 아닌가? 근로조건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다. 현 직장 사장의 사업자 등록증이나 아니면 그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계좌로 월급을 받았으면 입출금 내역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출해보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현금 수령하니까 계좌 내역을 제출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보정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선박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가끔 계세요. 제가 선장님이나 선원이나 배 타시는 분들 개인회생을 여러 번 했었는데 어쩔 수가 없죠. 배 타고 한번 나가버리면 연락이 잘 안 되니까, 또는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서류가 준비가 안 되니까, 협조가 잘 안 되니까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생위원님도 속이 뒤집어지니까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해보신 거예요, 채무자한테. 그래서 제가 외국에 있는 분은 웬만하면 입국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국내에 있는 사람이면 전화 바로 한 통 받아가지고 필요한 서류 한 장 보내줘버리면 바로 끝나는 일인데 외국에 있으면 이 통화가 되지가 않는다고요. 갑자기 회생위원이 전화 한 통 걸어본다거나 또는 면담하자고 불렀을 때 이게 잘 일정이 맞지 않거나 그 연락 자체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도 국내에 어떤 가족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서류를 줬다 받았다 하면서 개인회생을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도 있긴 한데 미리 연락드려서 집회기일에 가고 이렇게도 통과도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고역입니다. 하는 변호사도 고역이고 그렇게 하는 채무자도 고역이고 그렇게 급한 일 아니시라면 개인회생 할 때는 그 몇 달 안 걸리니까 국내에 좀 거주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무튼 회생위원이 서류 협조도 잘 안 되고 서류 보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채무자한테 직접 전화를 했죠. 채무자는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회생위원님 볼 땐 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서울에 산다 그래 놓고 친척 집에 무상 거주한다 해놓고 배 타고 있다 하니까 그럼 서울에서 바닷가까지 배 타러 왔다 갔다 매일 출퇴근을 한다는 말인가?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근무지는 또 편의점이라고 했어. 그럼 뭐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회생위원이 근로계약서 빨리 제출하고 월급 받았으면 입출금 내역, 그 은행 계좌 내역 빨리 제출해보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내 주소지는 서울이 맞긴 하다. 다만 배 타고 나갈 때는 이쪽 바닷가로 와서 배 타고 며칠간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다. 그리고 편의점 근무하는 거 맞다. 선박 안에도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 근무가 거짓말은 아니다. 우리 사장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 수가 없는데 자기도 사업자 인수하고 했던 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근로계약서 쓰고 4대 보험 가입하고 계좌로 월급 주는 걸 자기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받고 있다. 이분이 연체가 된 지 기간이 좀 돼가지고 각종 계좌가 압류가 다 돼 있으니까 자기 계좌로 월급 받기가 불안하신 거야. 그러니까 현금으로 월급 받고 있다. 이렇게 소명을 한 거죠. 그 사유를 잘 소명을 해줘야 됩니다. 소명을 못 해버리면 계좌 내역도 없는데 월급 받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관할 문제는 앞뒤의 말이 상식에 좀 맞아야 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직장을 간다. 그러면 말이 되죠. 서울에 살면서 수원에 있는 직장에 출퇴근한다. 그것까지도 말이 되지. 근데 서울에 주소가 있는데 경북으로 출퇴근을 한다? 여기서부터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관할 문제도 있고 이 사람이 진짜 서울 사는 사람이 맞나? 이게 우리 법원에 관할이 있나? 관할이 없으면 취하를 하세요. 이렇게 취하를 권유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직장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겠죠. 아니, 서울에서 경북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그게 말이 돼? 직장 없는 데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품으면서 직장에 대해서 더 엄격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을 소명을 하면 그냥 서울회생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건데 이분처럼 이게 앞뒤에 말이 맞게 소명이 되는데 허위 직장이나 허위 관할 같은 경우는 애초에 거짓말로 시작됐던 일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면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관할이나 거주지 같은 경우는 조금 말이 되는 수준으로 상식이 되는 수준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 직장을 소명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월급 받은 계좌를 제출하면 되잖아요. 보십시오. 나 1년 동안 매달 따박따박 계좌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재직 증명서도 여기 있고 이러면 손쉽게 해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장의 사정으로 현금을 받고 있다 또는 내 사정으로 내 계좌가 압류가 돼서 내가 현금 받고 있다 이러면 법원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직장을 내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또는 거짓말 한 것까지는 아닌데 계속 회생 재판하는 동안 여기저기 이직하면서 여기서 현금 받고 일했다가 저기서 현금 받고 일했다가 법원에서 볼 땐 이건 직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뭐 일 있을 때 나가고 없을 때 안 나가는 거니까 이러면 개인회생 하기 힘들다고요. 근데 현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뭐 계좌 압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수령한다는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일관성 있게 꾸준히 그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렇게 소명이 되면 현금을 받아도 충분히 개인회생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서울에 전입신고를 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는데 저기 다른 동네에서 선박에서 근무하는 거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도 계좌로 받는 거 없고 현금으로 받는 건데 그것도 전부 다 주장에서 인정을 받았고 월급 180만원 빼기 1인 생계비 약 120만원은 매월 변제금 약 60만원 60만원을 36회 변제하면 약 2,200만원을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금의 17%를 변제하고 83%를 탕감받게 되는 것이고 이자는 100% 탕감받게 되는 거죠. 이분은 청산 가치는 0원이죠. 갖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니까. 전체 채무액 1억 2,800만원 중에서 2,2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탕감받았으니까 결과는 잘 나오신 편이죠. 22년 9월 달에 신청해서 23년 5월 달에 개시 결정이 났으니까 남들보다는 두세 달은 더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는 곳하고 직장이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관할이 있나? 저 직장이 진짜 직장인가? 법원에서 조사를 몇 번 더 해야 되니까 보정 서류 몇 번 주고받는 게 더 많잖아요. 심지어는 그것도 현금 받는다 하니까 더 의심스러우니까 조사할 게 더 많으니까 그거 한번 설명할 때마다 재판이 한 달, 두 달 길어지니까 남들보다 두세 달은 더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